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로또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야, 이거 무조건 사기만 하면 수억 벌 수 있다. 대부분 이런 것들 사기죠. 그런데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강한 긴축을 앞두고 자산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지금 금융상품은 거의 다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도 솔직히 얼마 안 남았어요. 현재 이렇게 신고가 찍을 수 있는 것도 저는 길어야 6개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로또 같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이거 로또 맞아요. 자, 이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얘가 2기 신도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획이 잘 짜져 있고 향후 광교나 위례처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될 수 있겠구나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신도시는요,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먼저 입주하죠. 허허벌판에 아파트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중심 상가 상업시설에서 상가 입주가 진행되죠. 그리고 규모가 큰 곳은 대형 쇼핑센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철이 개통되고 기업들까지 들어오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도시는요,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신도시는 언제 분양하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분양을 하죠. 신도시 분양가에 미래의 개발 이익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도시에서 실수요 목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찾아보세요. 주변에 수도권 신도시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나?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도시 분양은요, 깊게 생각 말고 붙을 고민만 하시면 돼요. 신도시 규모가 너무 커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데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가 살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 부분 생각하지 말고 붙는 것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공공사전청이나 민간사전청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의외의 결과 생각보다 낮은 가점에 당첨된 분들이 신도시 당첨된 거 걱정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당첨에만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제발 좀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3기 신도시 분양가를 보시면 알아요. 자, 최근에 하남 교산지구에서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근에 미사지구 분양가가 9억이 나왔어요. 자, 9억 아파트 시세인데 4억 8천만 원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부분이죠. 남양주 왕숙 2지구는요,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6천 수준에 결정이 됐습니다. 다산 자연알 롯데캐슬은 10억 정도 하는데 주변 시세의 56%를 책정했다는 거죠. 야, 여기는 교통이 좀 낙후되지 않았나요? 여기 9호선 역세권이에요. 9호선 역세권 될 지역이고요. 왕숙지구는요, 단순하게 아파트만 갖다 놓은 베드타운 2기 신도시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자족 기능부터 시작해서 녹지 비율까지 기존 신도시보다 훨씬 계획이 잘 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인근 시세들이 설마 폭락한다 하더라도 폭락해도 높은 시세 차익 기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폭락하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부동산 상승 흐름이 타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 하더라.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로또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로또라는 게 솔직히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 건국 이래 3기 신도시까지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기회라는 거죠. 물론 지금 신도시 분양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3기 신도시는커녕 2기 신도시도 팍 터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2기 신도시 검단이나요, 운정이나 동탄지역 당첨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비사업장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미달이 나고 있고 서울까지도 미달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저렴한 게 눈에 딱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요, 두 가지 유형의 청약자만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높은 가점이나 통영장 인정 금액을 보유한 청약자들, 지금 1차, 4차 사전 청약까지 진행되면서 대략적인 커트라인이 발표가 됐잖아요. 청약자가 스스로 더 잘 알아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타입의 어느 정도 공급 규모의 지원을 해야 당첨이 가능하겠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신도시 포기하시고 중소규모 택지 노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중소규모 택지에서 일단 잡아두시고 다른 방안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3기 신도시에서 유리한 분들이 누구냐면 해당 지역 거주자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해당 지역 거주자는 왜 유리한가요?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되는 제도 때문이죠. 지금 택지 면적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는요, 주택건설 지역이 서울이나 인천이면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50% 배정되고요, 주택건설 지역이 경기도이면요, 해당 시군 거주자한테 30%가 배정이 돼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인기 폭발 중인 검단 신도시 커트라인 보시면요, 당의 거주자와 기타 거주자가 커트라인이 14점이나 차이 난다는 거죠. 해당 지역 거주자 커트라인은 49점인데 기타 지역 커트라인은 63점입니다. 이거 정말로 큰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가 지정된다고 감안해 보겠습니다. 남양주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남양주 거주자한테 만약에 왕숙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30% 우선 배정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한테 20%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한테 50%가 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청약 전략을 분석하실 때는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자, 남양주 거주자한테 30% 우선 배정되는 거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인구가 한 73만 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 거주자한테 20% 배정됐는데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이에요. 수도권 거주자 기타로 50%가 배정됐는데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이나 됩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처음에 한두 개 단지 공급했을 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당해 지역 커트라인이 수직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에 거주하면 대부분 내 집만 원 성공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하남 지역에 미사지구 들어올 때 그 지역의 무주택자들 다 집만 원 했어요. 또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우선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최근에 과천 위버필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왜? 이거 당첨되면 10억은 그냥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10억에 공급하는데 주변 시세가 20억이 넘네. 너도 나도 청약은 넣어야겠다 해서 과천에서만 8,500명이 몰린 겁니다. 왜 과천에서만 몰렸나요? 과천 거주 중인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다는 부분이죠. 야, 이거 꼴라. 네 채 아파트에 8,500세대 몰린 게 무슨 기회냐? 과천 지역에 이런 무순위 접속 대기 물량이 200가구 가까이 된다는 부분이죠. 과천에서 이런 물량 많이 나오는 거 과천 지역 거주하는 사람만 자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택지 지정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64만 호 지정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지정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광명시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29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공택지 지정된 규모만 8만 호가 넘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남양주나 하남이나 과천 등 같은 곳에 이사 가시면 나중에 복 받을 거라고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의 만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증액해야 되는 보증금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고가 아파트 지역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높아진 전세금이 부담되신다면요, 공급 많은 지역으로 이사 가시라고 권해드려요. 이사 한 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앞에 근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계속 1년 내내 자, 이거 무조건 이사 가야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신혼집을 남양주나 과천이나 하남 지역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청약을 위해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환경이 바뀌는 거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자녀가 어리면은 뭐 어린이집 적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유치원도 다시 알아봐야 되고, 학교 다닐 경우엔 더욱더 어렵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추천을 드린다. 나중에 자녀가 커버리잖아요. 이사도 못 가요. 그 동네 집값이 얼마든 그냥 사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내가 청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사 전략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현실적인 방안 중에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존 주택 매수하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지금 말고 내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카드가 도심지역 고분양가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방법이에요. 자, 물론 이번 정부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어디까지 시세를 쳐줄지는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정부, 이전 정부보다는 더 많이 올려줄 거란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는 시세의 80%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주택가액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시세 80% 수준은 감당할 수 있어야 내가 이 두 가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지금 만약에 자금 모아놓은 자금이 뭐 4억, 5억 감당 가능한 자금이 5억, 6억 정도밖에 안 되면 지금 수도권 저기 멀리 외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께 가장 좋은 선택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입니다. 공공특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7억 이하 분양가에다가 높은 시세 차익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이사 전략을 고민하라고 저희가 1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영상을 보시고요, 이사 전략을 고민하신 분들은 또 따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요, 수요 대비 공급 정보를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공급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나 무주택자 비율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급 시기입니다. 아까 광명 공급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 지역 공급이 2021년 이후에 대부분 지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교산지구나 왕숙지구에 비해서 뒤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이사 가서 청약을 노리실 거면은 광명 지역은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부담 가능한 분양가입니다. 나는 4억, 5억 아파트까지 청약할 수 있는데 교산지구에 이사 갔는데 분양가가 7억, 8억 나오네.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보 저희가 모두 청약 갑부에 담아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는 해주시고 이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